안녕하세요. 모바일 프로그래밍 진명숙입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4주차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강의의 그 질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 교수법을 각 교수님들한테 권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교수법을 조금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좀 효과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이고요. 방법으로는 뭐 프로젝트 기반, 그다음 뭐 제가 시행하고자 하는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혁신 교수법들이 있고, 교수님들은 교과에 맞추어서 이 교수법을 정해서 연구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학습자는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교수법에 따른 학습 방법을 로 이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는 장점은 성적 부여의 기준을 완화해서 40%까지 각 클래스에서 A 학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 다른 교과에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사용할 혁신 교수법은 플립 러닝입니다. 그래서 플립 뒤집다,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법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이 본 수업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프리 클래스, 그래서 미리 이제 예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학생들 스스로 미리 기본 학습을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좀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응용 실습을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의 학습법을 우리가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프리 클래스를 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게 중간고사 이후라고 해도 이 대면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지만 일단 플립 러닝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프리 클래스에 들어가기 전에 진단으로 한번 평가를 받고요. 그 프리 클래스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 클래스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문제로 두 번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프리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 진단이 성적에 반영을 하게끔 원래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 진단 1과 그리고 프리 클래스를 공부하고 진단 2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 과정에 대해서만 충실히 했을 때 적정 수준의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것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동안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클래스, 인 클래스에서는 조금 프리 클래스 내용보다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포스트 클래스에서는 과제를 주거나 이런 뭔가 이제 여러분들의 개별 학습 활동을 하게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성찰 일지와 그리고 필요할 때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과제로 그 과정을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양식으로는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해보지 않은 부분이라 실제로 컨텐츠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프리 클래스와 인 클래스를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연구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개념적인 내용을 프리 클래스에서는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인 클래스에서는 조금 심도 있는 개념과 그리고 실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찰 일지에 진단 문제 1, 2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 클래스 이전, 프리 클래스 이후에서 실제로 같은 문제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 1번에서는 진단 문제 1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문제만 풀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단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프리 클래스를 듣고, 그리고 같은 이제 진단 문제 2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원에서 컬러를 다르게 해서 답을 쓰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면 수업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편리하게 같은 문제를 2번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가 만약에 1번이 뭐 답을 썼는데 답이 프리클래스에서 공부를 해보니 답이 1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요 진단 문제 2에서 다시 풀어도 되고, 또 2번은 내가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도 요 밑에 진단 문제 2에서 답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성찰 일지를 제출할 때 제가 이런 과정들을 좀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상의 어떤 문제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성찰 일지를 통해서 알려주어서 선생님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주 1일차 1교시 프리클래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리클래스 내용은 기본 위젯 익히기고 교재로는 4장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같이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프리클래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성찰일지에 있는 진단 문제 1을 풀고 다시 요 강의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강 문제 진단 1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뷰의 개요 처음 내용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뷰 이렇게 VIEW. 자,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뷰다. 네, 그리고 다른 말로 위젯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런 것을 위젯이라고 부르고, 버튼은 버튼 위젯, 체크박스 위젯, 라디오 버튼 위젯, 체크박스 위젯, 이렇게 위젯이라고 부르고, 실제 코드, 자바 코드에서는 이 위젯들을 클래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그 클래스 타입을 가지는 레퍼런스 변수, 레퍼런스 또는 변수라고 부르는 것으로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젯들을 담고 있는 요 밖에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틀로 보여지는 이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constraint 레이아웃, 그다음 리니어 레이아웃, 리니어 선형 레이아웃, constraint 제약 레이아웃, 이렇게 2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도 위젯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는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와 상속을 해주는 부모 클래스가 있지요. 그래서 이 뷰, 위젯의 경우에는 뷰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는 내용을 찾아보면 리니어 레이아웃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보면 텍스트 뷰 안에 여기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뷰를 상속받고, 그 다음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버튼, 이런 식으로 버튼이나 에디트 텍스트는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텍스트 뷰는 다시 뷰를 상속받고. 자, 에디트 텍스트와 텍스트 뷰의 차이점은 텍스트 뷰는 글자를 보여주는 목적, 에디트 텍스트는 내용을 입력받는 목적, 버튼은 뭔가 동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요. 그리고 이 버튼 아래에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컴파운드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타입들이 있고, 텍스트 뷰와 같은 형제로 이미지 뷰, 프로그레스 바,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위젯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XML 문서에서 이제 위젯들의 배치와 어떤 위젯들이 필요한지 설정을 해주는 것이 XML 문서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 요것은 자바에서의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태그 이름이 버튼인, 그 다음에 요 안에 다양한 이 위젯들의 특징들은 속성, 어트리뷰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콜론, 레이아웃, 하이트, 그래비티,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속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위젯들이 XML 문서에서는 이렇게 태그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코드에서는 자바 코드에서는 구현 코드에서는 클래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안드로이드에 대한 레퍼런스 문서가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최신 버전의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요 사이트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developer android.com의 레퍼런스 안드로이드 위젯 패키지 서머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위젯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위젯, 자, extends view 와 서브 클래스다. 그래서 뷰나 또는 그 아래 서브 클래스를 상속한 위젯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위젯은 자바 구현 파일 안에서는 위젯이 이제 실제로 behavior 행동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ML에서는 이런 위젯들이 필요한지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 레이아웃을 가지는지를 정의하는 목적으로 XML 문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위젯으로 들어가서 위젯의 오버뷰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래스를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각 위젯들을 자바에서 표현할 때 클래스라고 했기 때문에 클래스들의 나타나게 됩니다. 명세가.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버튼 클래스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버튼은 이렇게 뷰를 상속받고 텍스트 뷰를 상속받아서 버튼이다. 네. 텍스트 뷰가 될 때까지 뷰와 텍스트 뷰와 그리고 요 뷰를 상속받은 것이 무엇이다? 버튼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보면은 버튼은 이렇게 이제 상속 관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 버튼에 대한 XML의 어떤 한 그 샘플이 보여지죠. 그래서 버튼, ID, height, width, 텍스트 이 정도가 기본적인 어떤 버튼의 속성들, 어트리뷰트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활용할 때는 여기 보면 버튼, find view by ID 해서 여기에 버튼의 ID, XML 문서에 들어있는 이 ID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set onClick listener라는 리스너를 세팅해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그 안에 onClick listener의 뷰의 onClick listener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남은 부분, 여기 코드 부분을 채워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앞에서 이 부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레퍼런스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대해서 기본적인 속성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D 속성, 이제 뷰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아까 뷰 클래스를 모두 상속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다른 상속받는 위젯들도 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ID 속성은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ID하고 플러스 id에 슬래시하고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플러스 id 슬래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값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d일 경우에만 플러스 id하고 슬래시하고 값을 적어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값들을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슬래시 다음에 새로 지정할 id를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버튼 위젯에 id btn1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find view by id를 사용해서 위젯 변수를 뽑아내고요. 찾아서 연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켜줄 때 버튼하고 레퍼런스 변수 하나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find view by id, rid id가 들어가죠. 여기서 만든 id, 그쵸? 네. 그리고 버튼 타입으로 위젯형을 써주고 위젯 변수에 들어간다. 됐죠?
자, 그럼 ID 속성은 유무 있어야 하느냐, 없어도 되느냐. 자, 버튼이나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등 어떤 동작을 할 위젯들은 자바에서 이 위젯점 뭐 온클릭 리스너, 온터치 리스너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지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가 필요하죠. 불러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이 필요 없는 텍스트, 이미지 등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텍스트 뷰에 값을 바꾸어 주게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뷰에도 아이디 둘 수 있고 꼭 안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에도 이렇게 아이디 둘 수 있고 두 번째 라디오 버튼에도 이렇게 아이디를 줄 수가 있죠. 네. 플러스 아이디 female at 플러스 아이디 슬래시 mal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레이아웃 width와 레이아웃 height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값을 기억을 해야 하겠죠. 매치 페어런트와 랩 컨텐트. 부모에 매치되게 하겠다. 컨텐트를 랩 싸겠다. 그러니까 컨텐트를 이렇게 빠듯하게 쌀 수 있을 만한 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버튼입니다 하는 텍스트를 딱 감쌀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width도 랩 컨텐트, height, 키도 랩 컨텐트. width는 폭, height는 키, 그렇죠? 높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width는 매치 페어런트. 그래서 폭은 부모의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게 해준 것이고 height, 키는 랩 컨텐트, 버튼입니다 하는 글자를 감쌀 수 있는 높이만큼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치 페어런트와 랩 컨텐트는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용이 들어갈 정도로만 설정하는 것이 랩 컨텐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거꾸로 width를 랩 컨텐트로 해줬기 때문에 버튼입니다까지만 이 버튼의 색깔이 나타나고 있고요. height, 키는 매치 페어런트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차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두 개 값만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수치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100 픽셀, 100 px, 100 dp, density independent 뭐 픽셀. 그래서 단위는 px, dp 이런 것을 써서 실제로 숫자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width와 height를 다 매치 페어런트로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의 width와 height와 함께 레이아웃 weight 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여러분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루었고 디테일한 것은 5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픽셀 단위로 이렇게 크기를 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px 단위로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자, 여기가 지금 버전이 조금 옛날 버전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교과서가. 그래서 버튼일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틴트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의 것은 백그라운드로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테마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테마가 어떤 것인지라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런 테마로 가겠다. 뭐 그라운드 색깔부터 버튼의 색깔부터 뭐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그 디자인에 대한 것은 그걸로 해결을 하겠다 하는 것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새 버전은 그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실제로도 개발자들이 지금 보면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다, 버그가 있다 이렇게 많은 그 인터넷상에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아직 그렇게 안정화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색깔이 테마와 연동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일단은 우리는 버튼은 백그라운드 틴트를 사용해서 변경을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레이아웃에 백그라운드 해서 샵 FF0000 6글자에 여기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16진수이기 때문에 FF라고 하면 최대값, 0이라고 한다면 최소값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런 선명한 레드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RGB는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그린과 블루 값은 0으로 표현을 해주고 FF 처음에 두 자리만 풀로 값을 최대값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일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틴트로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그린입니다. 그리고 레컨텐트이기 때문에 요만한 최적의 사이즈의 색깔만 그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RGB는 16진수 00에서 FF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의미하고요.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놔야 될 색깔 표현이 있습니다. 8글자의 RGB 앞에 2개의 16진수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알파 값, 다른 말로는 투명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의 경우에도 좀 투명하게 해서 배경이 투영되어서 보이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AA라는 요 두 개의 자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고요. 자, 여기 숫자가 0일 때가 투명한지 FF일 때가 투명한지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이 개발할 때는 값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FF일 때 최대로 색깔이 불투명하게 나타나는지 00일 때 최대 불투명하게 나타나는지 최대로 투명한 건 얼마인지 이것을 기억을 트라이해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0이 완전 투명 색깔이 안 보이게 되겠죠. 여기 지정한 것이. 그리고 FF가 완전 불투명. 그래서 여기서 00, FF00과 같은 알파 값이 있는 코드를 쓰게 될 때는 FF00, FF00 이렇게 앞에가 두 자리가 FF이어야만 불투명하게 뒤에 반영되지 않고 색깔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앞으로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일 때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속성 width, height, orientation 기본은 horizontal 여기서 이제 vertical로 바꾸기 위해서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데요. 요 세 개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교과서에서는 요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은 지면 낭비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냥 요렇게만 써도 요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처리를 해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몇 가지 기본 속성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패딩 속성입니다. 패딩은 우리 패딩을 입게 되면 외벽하고 우리의 몸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패딩이 두꺼울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딩을 주지 않았을 때 누가 패딩을 줘야 되냐요? 자신과 안에 있는 내용물 사이의 완충이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패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30dp 또 단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요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버튼에 확인이라는 글자가 이 버튼의 외부 테두리보다 좀 더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다행히 버튼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확인이라는 글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버튼에 패딩 값을 줘야 되겠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레이아웃의 패딩의 단위가 30dp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위가 픽셀인 경우와 dp인 경우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sp라는 단위도 이제 상세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인터넷이나 또 우리 교과서 요 페이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조금 이해를 해두도록 할까요? 예, 진단 문제에서도 한번 묻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스스로 공부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위젯과 위젯 사이에 이렇게 여백을 그러니까 형제 간의 관계죠, 그렇죠? 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비해서 요 텍스트 뷰나 에디트 텍스트는 요 사이에 여백을 비우고 좀 두고 싶다고 하면 레이아웃 마진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마진 값을 이렇게 20dp씩 주어서 조금 더 띄우게 이 텍스트 뷰가 요
밑에 있는 에디트 텍스트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되겠죠. 에디트 텍스트 또한 여기 위에 20, 옆에 20, 아래 20. 그래서 텍스트 뷰도 20dp고 에디트 텍스트도 모두 20dp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사이가 40이 되겠죠. 40. 네. 상세한 것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지빌리티 속성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버튼 2가 invisibl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만약에 visibility를 invisible로 하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자리는 있는 것이고 여기서처럼 과안으로 하게 되면 3번, 4번의 경우에는 여기 아예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며 자리까지 없어지는 것이 건이다. 디폴트는 visible로 보이는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 클릭커블 이네이블는 실제로 버튼이 동작을 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클릭커블을 true나 false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기는 하지만 동작은 클릭이 안 되게 하겠다. 그러면 false로 하면 될 것이고 enabled일 경우에도 여기 false로 했더니 동작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릭커블을 false로 하면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클릭이 안 되는 것이고 enabled를 false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버튼 자체의 색상도 좀 퇴색한 이런 색상이 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로테이션은 위젯을 회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5도 정도 회전을 한 상태이고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 클래스가 끝났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진단 2 문제를 똑같죠. 진단 1과 풀고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휴식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